네, 2박 3일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외교부를 방문해 우리 측과 북미 실무 협상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회담 내용을 가장 먼저 우리 측이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평양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돌아왔을지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평양에 갔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오늘 오전이었죠. 이제 강경화 장관도 만났고 이도훈 본부장과도 만났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북미 협상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알렸지 않습니까? 북미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생산적인 합의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비건 대표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박 3일 동안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게 설명하는 것은 또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우리고 또 한미동맹은 끈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앞으로 북미 협상이 잘 되면은 역시 또 가장 먼저 우리가 경제 협력이 됐던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비건 대표가 어느 정도 우리 정부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 정부에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아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전제로 대외비를 전제로 해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 정부에게 디브리핑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 이제 비건 대표의 어떤 평양 방문, 우리 정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또 진전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는 청와대 또한 찾아간다고 하죠. 예, 그렇죠. 당초에 청와대에서는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계획이 또 바뀌어서 정의용 실장 면담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 좀 성과가 있으니까 설명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가 작년 8월달에 임명되고 사실 5개월 동안 거의 카운터파트도 못 만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밀린 일을 지금 한꺼번에 좀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저녁 때 이제 여야 대표들 원내대표단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네. 그걸 봤을 때 지금 좀 이른 추정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에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과 교류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제재 완화에 좀 들어가고 면제에 들어가고 그러면 남북 경협을 하려다 보면 어쨌든 돈은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좀 한국 측 특히 점심 때는 일본의 그 겐지 대양주 국장과 같이 또 이게 오찬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도 조금 더 돈을 내야 되고 초기에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본인들의 이제 돈은 좀 최대한 좀 안 쓰면서 가성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보를 지금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애초에 다낭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일단 미국이 좀 한 발 양보해준 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다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노이를 양보한 대신에 그러니까 명분은 북한에게 좀 실어준 대신에 미국은 실리를 차지하겠다고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만은 평양 2박 3일간 회담은 상당히 좀 잘 된 그런 협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를 고집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김일성 주석이 1958년에 최초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사실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노이를 방문해서 자기의 하나의 그 업적이랄까 정치적 업적, 국제정치적 업적을 세우려는 그런 이제 좀 포부가 있는 것 같고 또 아울러서 하노이에서 만약에 베트남과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좀 캐캐미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반제 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계와의 연대성 강화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적 지위를 계속 향상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할아버지 때 했던 그런 연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기들 또 힘이 있다. 또 국제적인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노이를 고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으로서는 좀 더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앞으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핵 문제에 대한 좀 더 진전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건도 만족을 하고 미국 정부도 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좀 급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실무회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 대부분은 합의가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이 비건 대표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여러 말들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실제로 만났을지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글쎄요, 그 실제 만났을 가능성은 조금은 좀 적다고 봅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에 격을 좀 많이 따지고요. 실제 원래 북한의 이제 협상 교수들이 자신들의 격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사람이랑 좀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술인데 그 단계로 봤을 때는 실제 만났을 가능성, 차관복격인 비건 대표를 만났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 회담을 하고 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실시간으로 거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지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양으로 굳이 또 북한은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이고 비건 대표도 어쨌든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 그런 실무 회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큰 틀에서 보자면 비핵화 이행 조치와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율했을 텐데 먼저 비핵화 이제 이행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이 영병뿐만이 아니라 핵시설 폐기를 약속을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김 위원장의 결심을 받아냈을지도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건 대표가 지난 1월 31일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설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다. 플루토늄 시설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다 파기할 것을 약속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비건 대표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핵 물질뿐만 아니라 핵 시설이라든가 발사대, 그다음에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 플러스 여타 대량 살상 무기까지 예. 다 없애는 것을 언젠가는 신고를 해야 된다. 북한이 또 그걸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실무 접촉을 통해서 강하게 미국은 북한을 몰아붙여서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위 이제 그 빅딜 대타협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영변 핵시설은 불능화하는데 북한이 동의해 줄 수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뭐가 될 거냐. ICBM 정도 몇 개를 파괴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전면적인 어떤 시설을 다 모두 신고하고 파괴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재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상당한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플러스 ICBM 몇 개 정도 파괴하는 네. 이런 정도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상응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어떤 대답을 갖고 가지 않았다면 예. 북한은 거의 절대로 이 불능화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줬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께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현재로서는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만났다고 한다면 미국이 굉장한 선물을 가지고 갔을 때 만났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수준. 그게 이제 물론 경제 제재 해제부터 시작해서 종전선언,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 예.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이 요구하는 그 상응 조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사탕을 갖고 갔다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만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경제 제재 해제. 아까도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경제 제재와 관련돼서 남한의 지원, 일본의 지원, 중국의 지원 이런 거 미국은 직접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돈 내는 나라는 대체로 중국, 한국, 일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경제 제재 일부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의 관계 개선 몇 가지의 당근을 분명히 줬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소위 생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합의했을지일 텐데요. 그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이 일각에서는 조금 얽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결국은 미국이 예.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례적으로 정치권 여야 대표들까지 만난다는 게 미국의 정부 인사가 회담을 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 보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의 정치권 인사들을 만난다는 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어쨌든 이번에 북미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 네. 특히 좀 돈 낼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좀 설명하는 자리들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데 바로 남북 경협과 제재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때 그때 어쨌든 미국이 결심을 하고 풀어준다면은 미국의 독자 제재 부분이나 유엔 제재 부분은 상당 부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유엔의 제재에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또 결심을 해서 한미가 결심을 한다면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이제 재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오늘 비건 대표가 좀 쭉 이제 정치권 대표까지 만나 설명을 하고 국민 여론 조성 작업이나 국민 통합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시작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나온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말하기는 힘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한 번 더 만난다고 합니다. 이 만나는 의미는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뭘 더 논의할 게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2박 3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과 미국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좀 불일치된 점이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은 역시 또 비건이 다시 워싱턴에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다시 한번 만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것은 역시 이제 뭘까? 그러니까 북한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알파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도 뭔가 사탕을 줘야 된다. 근데 네. 그 사탕이 소위 이제 얘기하는 종전선언이냐, 연락사무소 정도냐, 아니면은 정말 경제제재 해제까지 가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북미 간에 논란이 있었을 거고, 당연히 북한은 미국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종전선언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이다, 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거, 정치적 의미만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당연히 그것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보게 되면 제1항이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예. 서로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특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든가 더 이상 정치적 압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걸로 제1항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대북 적대시 정책, 예.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없애는 것이 북미 관계 개선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북한 입장에서 당장 급한 건 뭐냐면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또 반복되지만 역시 최소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시키는 정도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유예로 좀 해줘야 된다. 예. 그건 역시 미국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어떤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한다면 역시 그것을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거고 한국의 여당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예. 금강산 지금 박광자 씨 사건도 있었고 개성공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핵실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총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국을 설득하기 위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시 경제제재 해제 문제가 상당히 예. 논란이 있었다.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또한 강하게 보이는 게 전날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북한은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북한 체제를 인정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보이겠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체제를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인정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한반도의 미래에 관련돼 가지고 몇 단계로 좀 나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히 북한 문제 관련해 첫 단계로서는 어쨌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좀 억제하면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제 임기 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재선으로 가고 그 재선 이후에 이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완성하는 것, 그 단계까지가 자신의 임기, 다음 재선 임기까지의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성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체제 문제,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되고 그 후에 남한과 협상을 해서 어떻게 통일이 되고 하는 문제는 임기 외의 문제로 아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내에서 봤을 때, 그 틀 내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부추기고 카드로 활용하면서 판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예. 네, 교수님,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는 경제 대국이 될 기회가 있다라고 했었고 어제 트위터에서는 이제 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는데 바뀐 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협상에서 좀 좋은 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카드가 좀 완화가 모양새가 좀 갖춰지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이라고 하는 건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 이제 카드로 부상을 해야 되는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중반기 하반기 넘어갈 때까지는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카드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부터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고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 북한이 바라는 실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카드로 이야기가 됐는데 작년에 6.12 센토사 선언의 내용을 보면 또 제재 완화에 관한 내용은 사실 또 없거든요. 네.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게 크게 앞에 세 개 축인데 그 세 개 축밖에 없고 제재 완화에 관한 내용은 사실 없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사실상 또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북한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먹이를 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반대로 또 미국이 제재 완화를 수세에 물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라고 하는 카드를 조금 준다면은 회담을 해줄 것이다.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또 먹이를 물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만남이 좀 이루어지고 그 먹잇감을 놓고 지금 밀고 당기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소가 하노이로 정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장의 숙소가 어디가 될지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불러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도보 산책이나 깜짝 이벤트가 예정돼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뭐 거기까지 가서 너처럼 만났는데 꼭 도보다리 형식은 아닐지라도 지난 예. 1차 정상회담에서도 두 사람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1분 내외입니다만은 그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어떤 연출이랄까 이벤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이제 회담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합의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남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많은 게 실무 접촉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시피 정말 이번에는 뭔가 아주 실천적인 비핵화와 또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실천하는 실천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는 분명히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연출이랄까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북미 회담이 잘 된다면은 분명히 확실히 오는 것이고요. 북미 회담 결과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어쨌든 계속 대화의 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4월 27일이 1주년이죠. 판문점 정상선언 1주년인데 그 1주년 기에서는 어쨌든 서울 답방에 대한 이야기들, 의지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